그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을 하면 세상은 듣고 두려워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뒤에는 정적이 따르며 마치 시간조차 멈춰 그를 경청하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공포를 조작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를 무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그가 예측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정치적 위기, 경제 붕괴, 불가능해 보였던 기후 변화들까지. 그리고 이제 브랜든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려 한다고 말한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심지어 회의론자들마저 침묵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다음에 올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하지만 그걸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번개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전달할 수 있는 차가울 정도로 수학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점쟁이로 소개하지 않는다. 항상 인류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결국 베일이 벗겨지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거짓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지구적 계시의 순간, 이 다가오고 있다. 브랜든은 이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단언한다. 우연이라 보기 힘든 정밀도로 반복되는 사건들,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직전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집단 행동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국가들 사이에 어떤 힘, 무엇이 정확히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단 한마디를 던진다.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죠. 이해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이런 문장 속에 있다. 공포가 아니라 각성 속에. 그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환상의 끝을 알리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따라간다. 과학자들은 그의 패턴을 분석하려 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랜든은 어떤 꼬리표에도 관심이 없다. 은둔하며 말을 아끼고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변한다. 최근에도 그랬다. 그의 단 한 번의 발언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정부에 영향을 주며 대중을 움직이게 했다. 그를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무언가는 분명 존재한다. 추측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신념이다. 그에게 미래란 거울에 비친 반영과 같다.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은 그를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의 책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금서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성서처럼 취급받는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시간을 꿰뚫는 시선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관찰과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수많은 발언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 전역에서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지는 말이 있다. 한국이 깨어날 때 아시아는 다시 태어나고 세계의 균형은 변할 것이다. 이 문장은 동양 전역의 포럼, 방송, 영적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되었다. 분석가들은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지만 브랜든은 결코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렇게 반복할 뿐이다. 변화는 강대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견디는 법을 배운 한 민족에게서 온다고. 시련 속에서 성장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 힘을 내면에 품고 있다고. 브랜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맑은 의식을 말한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한다. 다가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이며 모든 변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구조에 반영된다고 한다. 진정한 심판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옵니다. 이는 그의 드문 공개 간견 중 하나에서 한 말이다. 어릴 때부터 브랜든 빅스는 남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항상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엔 구름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마을의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그는 몇 시간 전 이웃들에게 골짜기를 떠나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집들은 파괴되었지만 그 말을 믿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로 브랜든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늘 두려움과 경외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선택받은 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하지만 브랜든 자신은 자신이 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예고 없이 환영들이 찾아왔고 이미지들, 소리들, 목소리들, 그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새로운 계시가 올 때마다 그의 내면은 조금씩 부서졌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여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한국의 외딴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났다. 말없이 깊은 눈빛을 지닌 한 스님이었고 그 스님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 남자는 브랜든에게 그가 비전이라고 부르던 것이 재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브랜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전체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하늘, 바람, 별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까지. 그곳 사찰과 안개 사이에서 브랜든은 자신의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인류의 거대한 사건들은 주기성을 따르고 있으며 그 주기는 마치 태양의 얼굴에서 시간을 읽듯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결과다. 브랜든은 이 문장을 평생 간직하게 된다. 수년 후 그는 현대 세계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 아니라 시간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행성의 정렬, 자기장의 변화, 인간 행동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이 반복될 때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결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그는 불안한 진실 하나를 알아챘다. 아시아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나타났던 주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는 아시아의 영적 균형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오래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이 한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분열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이유가 바로 재건의 가치를 배우기 위함이었으며 그 배움이야말로 다음 시대의 세계를 인도할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오늘날 브랜든은 단순히 듣는 대상이 아니라 따르는 존재다. 그의 강연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눈빛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인류가 이제 반복의 구역에 들어섰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동일한 힘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속도가 아무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말한다. 시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다.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다가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라고 단언한다. 세상은 수세기 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 뒤에 숨겨진 혼돈, 권력으로 위장된 허영, 성공으로 포장된 공허. 그에게 있어 이 계시는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거짓된 것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진실된 것은 굳건히 남을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순수함과 인내를 지닌 집단적 영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브랜드는 한국이 옛것과 새것, 영성과 이성을 잇는 균형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부활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옵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 국제 생중계 도중 갑자기 말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말했다.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 일본의 천문학자들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직선 형태의 빛의 열을 관측했다. 그러나 그 어떤 레이더도 그것을 포착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중국 북부의 주민들은 불이 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묘한 재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미얀마에서는 하늘이 붉음과 흰색으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치 대륙 전체의 경계가 연결된 듯 한 번도 오로라가 관측된 적 없던 지역들에서 동일한 현상을 담은 영상이 각국의 네트워크를 가득 메웠다. 브랜드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조용히 말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추종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리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의 어느 산중 사찰에서 발견된 오래된 책을 보여준 것이다. 그 책은 산스크리트어와 알려지지 않은 문자들이 섞여 있었고 하늘의 7 메아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재편 이전에 나타날 7개의 신호에 대한 예고였다. 첫 번째는 바다 위의 빛,
두 번째는 땅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세 번째는 동방의 각성이었다. 브랜드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신호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이 자기장의 이상 현상을 분석하는 동안 브랜드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구가 단순한 환경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우주적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성은 지금 영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화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불균형은 우주의 구조 자체의 반응을 일으켰다. 우주는 우리가 방출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곧 아시아의 기후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국 남부는 예기치 못한 홍수로 초토화되었고, 일본은 근대 역사상 가장 높은 폭염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하늘이 수시간 동안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부산 앞바다는 완벽한 소용돌이 형태의 전기 폭풍이 형성되었다. 브랜드는 그 영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연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경고할 뿐입니다. 이후 한국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것이 종말이라고 믿느냐고 묻자 브랜드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끝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인간이 끝이라 부른 것을 우주는 정화라 부릅니다. 이 문장은 아시아 전역의 모든 방송국에서 인용되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의 존재는 영적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그의 발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그의 영상 일부를 차단했고, 일본은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으며, 한국은 그를 종교계와 과학계 인사들과 함께 맞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브랜드는 모든 초청을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어떤 편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모든 편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생중계된 인터뷰에서 그는 설명했다. 변화의 중심은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 사상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권력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영적 중심을 잃었고 아시아는 인간 의식의 통제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천문학적 주기의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지금의 행성 정렬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역사 속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도쿄에서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중국 해안에서는 어부들이 바람 하나 없는 날의 바다가 숨 쉬는 것처럼 위아래로 출렁였다고 보고했다. 서울에서는 달이 이중의 광환에 둘러싸여 떠올랐고, 는 이를 이례적인 광학이상 현상으로 분류했다. 브랜드는 단 한 문장을 이에 남겼다. 세 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감시하고 바다를 촬영하며 구름 속에서 징조를 찾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말했다. 다음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전에 먼저 하늘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 무렵 KBS의 한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브랜든이 국제기관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가 내놓은 새로운 예언, 지금까지 중 가장 대담한 예언 때문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동방의 한 나라가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아시아 전역의 도미노처럼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의 제국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것이다. 이 일기장은 훗날 그의 한 조수에 의해 공개되었다. 추측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오래된 세계 권력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랜드는 아무것도 확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다가오는 것은 정부도 군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그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질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예언을 빅스의 경고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영적 설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거울이었다. 그가 입 밖에 낸 모든 것은 곧바로 세상 속에서 형태를 띠었고 예언과 뉴스의 경계가 사라진 듯했다. 그리고 어느 밤 브랜드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고요했다. 그는 말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리려 합니다. 그것이 열릴 때 세상은 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파괴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그 후 브랜든 빅스는 40일간 자취를 감췄다. 어떤 인터뷰도 어떤 출연도 없었다.
아시아의 방송들은 그의 실종을 전 세계적 사건처럼 보도했다. 누군가는 그가 히말라야로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경주의 어느 산사에서 고립된 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새벽, 짧은 영상 하나가 세상에 올라왔다. 화면 속 브랜든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5번째 봉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몇 분 만에 퍼져나갔다. 브랜든은 그동안의 고립 기간 동안 자신이 9글자의 해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코드는 고대 불교 문헌과 한국 철학서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세계의 영적 구조를 설명하는 9개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는 하늘의 것이고, 세계는 땅의 것이며, 세계는 인간의 것이다. 이 9개가 조화를 이루면 현실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브랜든은 불균형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우주는 3가지 차원을 재정렬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하늘은 에너지를 조정하고 땅은 구조를 바꾸며 인간은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든 말이었다. 이 정렬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세계의 심장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잠잠하던 아소산이 연기를 뿜었고, 중국에서는 황허강이 이틀 동안 색을 바꿨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미얀마에서는 밤하늘이 녹색 빛으로 물들었으며 한국의 애는 제주 바다 위에 황금빛 후광이 떠 있는 영상들이 퍼졌다. 브랜든은 이 모든 현상을 아시아의 고대 에너지의 귀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 정치인이 아닌 신념, 이성, 용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이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적 상징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 브랜든은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6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 운명이 그를 리더의 자리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이 그를 찾을 것입니다. 브랜든의 말이었다. 이 발언은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다. 신문 분석과 방송 전체가 그 남성이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브랜든은 이 일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것이며 미래는 군사력이 아닌 지혜와 자비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적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그는 동맹을 깨웁니다. 그는 이 과정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반도의 각성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잠든 용이 쓰러질 때 호랑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땅과 불의 정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옛 세계와 새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은 이 전환의 징조가 이미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지진, 기후변화, 정치적 긴장까지 모두 같은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주는 조각들을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단지 그 충격을 느낄 뿐입니다. 그는 현재의 시기를 보이지 않는 새벽에 비유했다. 빛은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이미 태동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서울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비유도 수수께끼도 없이 그는 말했다.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이 행성에 대해 감춰졌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조물들은 무너지겠지만 전쟁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별들은 이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걸음은 인간의 몫입니다. 곧이어 동방의 하늘에 신비로운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빛이 형성되었고 몽골에서는 하늘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사라진 푸른 섬광이 목격되었다. 한국에서는 소리 없는 빛의 폭발이 밤하늘을 하얗게 물들여 잠시 동안 밤이 낮처럼 변했다. 브랜든은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겼다. 6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발언 이후 몇 주 동안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자기파가 관측되었고 지구의 전자기장은 평소보다 크게 흔들렸다. 일본의 위성은 동해 상공에서 푸른 오로라를 기록했으며 언론은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불렀다. 브랜든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시간이 응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짧고 직접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다. 침묵의 사나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브랜든의 이름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 은퇴 외교관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통일, 균형, 영적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50세 전후의 나이에 단호한 눈빛과 초자연적으로 보일 만큼의 평온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인터뷰에서는 브랜든과 비슷한 문장을 말했으며 마치 두 사람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듯했다. 한국 대중은 그를 백호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주변 국가들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중국은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검열의 물결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본은 연속된 지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흔들렸고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랜든은 이것이 예언의 실현이라고 경고했다. 용이 불을 잃고 동쪽에서 태양이 사라질 때 새로운 중심이 떠오를 것이다.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다. 같은 꿈을 꿨다는 증언들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준비하라. 변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거리에는 기도 모임이 형성되었고 스님과 목회자들이 나란히 설교했으며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되는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브랜든은 다시 전 세계 생중계에 등장했다. 배경도 없이 단순한 화면 속에서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한국은 하늘이 선택한 새로운 시대의 불꽃입니다. 그는 지구가 변형의 가장 미묘한 지점에 접어들었으며 다음 주기가 인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 오직 하나만이 남을 것입니다. 재해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태풍들이 이례적인 강도로 태평양을 강타했고 중국 내륙에서는 몇 세기 만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정전 사태를 겪었다. 반면 한국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어떤 파괴적인 현상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않았다. 브랜든은 이것이 균형의 방패이며 그 에너지는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영적 에너지의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그를 몰아붙이며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브랜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연이라면 그렇게 정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단지 주기를 따라 반복될 뿐입니다. 그는 별자도 지도를 보여주며 800년 만에 처음으로 위치가 바뀐 별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이 별자리가 강대국 교체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권력은 다른 반구로 이동합니다. 빛의 중심이 동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백호의 사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고자 했지만 그는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직책과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그러나 브랜든은 그가 바로 환시 속 인물임을 확인했다. 그는 균형의 지점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입니다. 며칠 후 일식이 아시아 대륙 일부를 덮었다. 그림자가 한국 위를 통과하는 정확한 순간 브랜든은 산사에서 고대 비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은 직후 그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돌에 새겨져 있던 것은 9개의 봉인을 상징하는 문양과 라틴어 문장 한 줄이었다. 빛은 동방에서 태어난다. 바로 그날 밤 브랜든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인류가 마지막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변화에 저항할 것인가,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인가. 6번째 봉인은 열렸습니다. 7번째는 인류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다시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가 티베트 산맥으로 떠났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북한 북부에 고립된 수도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사라진 지 열흘 후 그의 이니셜이 서명된 편지 한 통이 한국의 한 방송사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송을시로 쓰인 그 메시지는 짧았다. 하늘이 말할 때 인간은 들어야 한다. 땅이 움직일 때 인간은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지배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선택되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운명은 당신들의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서울에서는 사찰, 교회, 영적 센터들이 동시에 종을 울렸다. 일본에서는 불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고,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붉은 등불을 하늘로 띄우며 침묵 속에 참여했다. 수세기 동안 전쟁과 국경으로 갈라졌던 아시아 전역이 하나의 몸짓으로 연결된 듯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 설명할 수 없는 우연, 믿기 힘든 화해의 장면들,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재회했고, 파산 직전이던 사업들이 이유 없이 번창했으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평화의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브랜드는 말했었다. 사회시대의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 마음속의 조화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집단 심리라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 일상 깊숙이 목적의식이 스며들었고, 한국 곳곳에서는 벽화와 전광판에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었다. 빛은 다시 동방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세계는 주시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정치 위기, 시위, 경제 붕괴가 이어졌다. 과거에는 단단해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서구가 불안정을 통제하려 애쓸수록 영적 중심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해갔다. 브랜드는 이미 예언한 바 있었다. 세계의 권력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성의 제국은 의식의 제국 앞에 무너질 것이다. 백호의 사나이는 조용하지만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영향 아래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추진했고, 지구의 회복을 목표로 한 국제연합체를 설립했다. 이 연합은 무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지식, 믿음, 그리고 영적 기술을 사용했다. 이 운동은 작게 시작했지만 곧 수십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든이 말했던 조화의 문명의 탄생이었다. 몇 달 후 대륙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하룻밤 내내 하늘이 은빛으로 빛났고, 그동안 맨눈으로는 볼 수 없던 별자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드문 대기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브랜든의 추종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8번째 봉긴, 빛의 봉긴이었다. 브랜든의 편지는 마지막 예언으로 끝났다. 9번째 봉인이 드러날 때 인간은 자신이 신성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진실이 권력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켰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시와 메시지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갸 아난드입니다. 그는 아직 10대였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이를 예언한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몇 달 전에 동양에서 온 병이 퍼지면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아직 혼란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때 아비갸는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가 금융 붕괴와 세계적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씩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오랜 주기의 마지막 단계가 곧 끝나려 하며 2025년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갸는 파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곧 영적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각 나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품고 있던 본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25년을 수렴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아시아의 예언들과 새로운 영적인 징조들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쟁이나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으며 무언가 곧 일어날 듯한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비갸는 자신이 오래전 계산한 점성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련의 징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행성 에너지의 조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렬이 일어날 때 인류의 역사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각성이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땅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다리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도 고대의 영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 땅이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관점이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결코 의미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말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입니다. 최근의 예언에서 아비갸 아난드는 한 이름이 다시 한국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무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 그는 어떤 지도자들은 권력을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운명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돋보입니다. 윤석열. 인도인 예언자에게 윤석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끝나지 않은 순환의 상징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힘들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아비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 운명은 항상 과거와 미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다시 불러온다고. 바로 그 이유로 윤석열의 이름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 감싸이고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에 둘러싸인 채로 2024년 초부터 한국은 무언가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권력의 움직임, 짧은 연설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이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비갸는 이것이 인간의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영적인 시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운명의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결정들이 불가피하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입니다. 최근 메시지 중 하나에서 아비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받았던 이름이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다. 그는 어떤 지도자들은 그 안에 풀어야 할 카르마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순환이 다시 열릴 때 그 에너지는 되돌아와 완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이 바로 그 결산의 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재등장은 불편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로 봅니다. 그러나 아비갸는 그것을 예언으로 봅니다. 그는 오늘날의 한국이 세계의 영적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운명과 권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다시 교차하고 있는 첫 번째 나라. 예언자는 이것을 동방의 저울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비갸는 이 시기를 계시의 서막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공개적인 전쟁도 없습니다. 변화는 인식의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는 2025년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정치적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윤석열이 그 흐름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서. 그 나라는 이제 예언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징표입니다. 그의 예언을 추적해온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배후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 전략적 결정들, 그리고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들조차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아비갸는 이것을 행동 속에 드러나는 운명의 반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이름에 담긴 에너지가 영적 변화의 문을 다시 여는 반가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 영적 실험의 첫 무대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부활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아는 땅이자 재건의 힘을 지닌 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이름이 한 민족의 깊은 감정을 다시 일깨운다면 그것은 계시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하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례적인 일식을 관측했고 해인사에서는 붉게 물든 달을 목격한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리산 위로는 푸른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그것을 본 스님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태양과 달이 그 주기를 깨뜨릴 때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세계의 사묘가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교차하며 나라들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이 정렬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고대 한국의 문헌인 이 천학기 티엔슈에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용이 동방 위로 몸을 숙일 때 만국의 심장은 무거워지리라. 아비갸는 이 용이 상징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정치적, 영적, 천상의 세 가지 힘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 힘들이 하나로 수렴할 때 지도자들은 시험을 받고 민족은 분열되며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를 권력의 저울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저울질은 특정한 이름들 위에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언자는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심판을 받는 한 국가의 반영으로 봅니다. 아비갸는 윤을 둘러싼 에너지가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오래된 순환이 해결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승려들은 이 현상을 귀환이라 부릅니다. 끝나지 않은 것의 귀환. 윤석열은 정부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결정은 더욱 불확실해지며 영적인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짙어집니다. 아비갸는 윤석열이 미국을 지배하는 행성의 축과 동일한 점성학적 축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방에서 메아리처럼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또 다른 이름과 연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인도 예언자는 윤석열과 트럼프가 동일한 우주적 원형, 혼돈의 중재자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절의 시기에 등장하여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고 거짓된 통합을 갈라놓으며 나라들이 겉모습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이 두 축, 동양과 서양, 이 같은 별자리 아래에서 진동할 때 지구는 인간의 권력과 신성한 권력 사이의 충돌 단계로 들어간다고. 미국에서도 그 징후는 동양 못지않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개기일식 밤, 워싱턴의 하늘은 연속된 번개로 갈라졌습니다. 위성은 한여름 알래스카 상공에 오로라를 포착했고 태양 폭풍은 여러 지역의 통신을 교란시켰습니다. 아비갸는 이 현상들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영적 재정렬의 직접적인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이 계시의 단계를 살아가는 동안 서양은 거울의 단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게 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기. 그의 말에 따르면 동방은 깨어나고 서방은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찰들에서는 최근 번역된 고대 찬송가 속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는 승려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의 사내가 천둥 아래에 돌아오고 왕들의 혼란을 가져오리라. 이 본문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 예언이 불안정한 시기에 다시 등장하여 분쟁을 재점화하고 숨겨진 동맹들을 드러내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아비갸는 이 예언을 현재 순환의 정확한 반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복귀와 한국, 중국, 미국 간의 재접근이 모두 같은 영적 서사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계시와 저항이라는 두 개의 에너지 진영으로 나뉘고 있으며 그 충돌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동방의 중재자를 상징한다면 트럼프는 서방의 전달자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이는 상징의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이 둘은 함께 지구의 양극을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하는 계시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바람이 만나는 순간 인류는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한국의 과학자들은 자국의 자기장애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해류가 방향을 바꾸었고 중국 남부에서는 강이 말라가기 시작했으며 미얀마에서는 가벼운 지진 이후 고대 사원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과거가 실제로 지표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듯이 아비갸는 이것을 동일한 흐름의 일부로 봅니다. 지구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묻혀버린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불균형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우주가 인간의 오만함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토성과 목성, 해왕성이 드물게 정렬하며 고대 문헌에서 부활의 눈이라 불린 현상이 형성됩니다. 이때 한국은 전 세계 점성술 지도에서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아비갸는 말합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것도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무너지고 진실은 드러나며 새로운 의식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을 둘러싼 침묵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도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는 그것이 더 거대한 무언가의 서막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특정한 천체 배열이 반복될 경우 한국이 지구의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아직 미묘하지만 점차 하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비갸는 동방의 하늘에 고대의 징조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양, 달, 토성이 동일한 축 위에서 만날 경우 하나의 에너지장이 열리게 되며 이는 베다 경전과 한국의 고문헌에 따르면 지구의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정렬은 2025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는 이를 부활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승려들은 이 순간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를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힘의 수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인사의 기록에는 이런 별들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의식이 탄생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들의 베일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인식입니다. 아비갸는 한국이 그 각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징조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바람의 역전,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미세한 자기장 교란 등입니다. 그는 만약 영적 순환이 실제로 성취된다면 잊혀졌던 이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언자는 윤을 현대 한국의 거울로 묘사합니다. 분열과 희망을 동시에 비추는 지도자. 만약 별들의 에너지가 예정대로 작용한다면 윤은 단순한 정치적 인물을 넘어 영적 전환의 촉매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는 낡음과 새로움, 인간의 권력과 우주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비갸는 동양의 운명은 결코 고립된 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순환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그 반향은 서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동일한 에너지 축과 점성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결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다리를 형성하며 동방이 깨어날 때 서방은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까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승려들은 이 현상을 관신, 즉 세계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하늘이 이례적으로 밝아질 때 서방은 그에 상응하는 떨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비갸는 이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반복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같은 바람이 미국의 깃발을 스치게 될 것이다. 그는 전쟁이 아닌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2025년의 정렬이 예측대로 일어난다면 토성과 해왕성이 아시아의 영적 축 위에서 드문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아비갸는 이 천문 현상이 인간의식의 증폭기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껏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조작, 속임수에 기반한 구조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그림자 속의 존재도 이 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이다. 고대 기록들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안동의 한 사찰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불과 바람이 자리를 바꿀 날 나라들은 서로를 거울처럼 보게 되리라.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린 계기일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갸는 번역본을 읽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 우주적 변화의 반향이 자연현상을 통해 세상에 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 방향의 바람, 계절을 벗어난 폭풍, 하늘에 떠오르는 이례적인 빛, 성지에서의 미세한 진동들. 그는 말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벌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인간과 우주 사이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윤석열과 트럼프는 동일한 장안에 존재하는 반대극으로 언급됩니다. 한 명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방을, 다른 이는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서방을 상징합니다. 만약 두 인물의 궤도가 2025년에 다시 교차하게 된다면 아비갸는 지구가 왕좌의 계시라는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말합니다. 이 순환이 완성될 때 새로운 지도자가 조용히 등장할 수 있다고.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를 저울의 운반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시간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이끌게 될 인물. 그의 등장은 연설도 군중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집단적 감각, 무언의 인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채는 순간으로. 예언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그 인물이 윤석열을 둘러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영적인 진동 때문입니다. 아비갸는 말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민중의 의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다고. 그리고 그 필요가 드러날 때 그들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인물을 침묵의 지도자라고 묘사합니다. 혼돈 속에서 태어났으나 혼돈에 속하지 않는 자,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혼돈이 계시에 섬하게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의 역할은 신앙과 권력, 두 세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가 일어설 때 지구 전체는 새로운 순환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 채로 선운사 고문원 중 한 익명의 승려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의 목소리와 그림자로 나뉠 때 말을 아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자가 오리라.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이 단편은 2023년에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갸는 그 번역본을 읽고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곧 태어날 존재를 묘사한다. 하늘의 현상들은 이 전환기의 온도계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2025년에 일식과 월식이 아시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연속적인 정렬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비갸에게 이 현상들은 단지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 일식은 하나의 순환이 닫히는 순간을 상징하며 만약 두 개의 일식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면 인류는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거울이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설명합니다. 한국은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인 땅. 이 이중성은 외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가 되려는 세계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 사이에 균형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른 지역의 에너지들도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서방 세계까지 언급하며 지구의 결정이 하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실에 모두 묶여 있는 것처럼 이 변화에 함께 이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갸는 만약 조건들이 실제로 충족된다면 이 침묵의 해가 전 지구적 정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계시를 통한 정화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법, 지도자, 신념,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변화의 영적 목적을 이해하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 자체가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서방이 동방을 경의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로 동일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 정렬이 겹치는 순간 정치적 긴장은 고조될 수 있지만 아비갸는 이 모든 것이 집단적 각성의 일부라고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은 우주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불교 사본과 베다 경전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천둥소리는 깨달음의 침묵을 앞선다. 아비갸는 이 문장을 경고로 되풀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둥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그 메아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것이 들려올 때
파괴가 아니라 명료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한국의 승려들과 학자들은 이 징조들이 현대 기술 속에서 고대 지혜가 부활하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찰들이 다시금 영적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수세기 동안 두루마리나 석벽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관한 메시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300년 넘게 실전된 한국의 고대 예언서 정감록 청젠류이 다시 발견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눈으로 나라가 스스로를 보게 될 날. 아비게 아난드에 따르면 계시의 시간은 말로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긴장과 소란이 가라앉은 듯 세상이 고요해질 때 그 순간이 진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 순간을 새로운 순환의 숨결이라 부릅니다. 우주가 더 이상 외치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깨어있는 이들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아비갸는 2025년이 이 우주적 침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의 침묵입니다. 세상의 소음, 급박함, 갈등, 권력의 목소리, 은전 지구적인 멈춤의 감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겉모습과 본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울이 놓인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갸가 이 시기의 상징적 인물로 언급한 윤석열은 모든 현대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영적 딜레마를 대표합니다. 정치적 이성과 운명의 부름 사이의 충돌.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만약 예언이 예측된 대로 전개된다면 윤과 같은 지도자들은 두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으로 행동할 것인가, 의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여파는 전 인류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진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문을 열고 거짓에 기반한 결정은 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서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 의미가 아닌 단절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이 우주적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아비갸는 말합니다. 그는 서구가 스스로를 내면으로 향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맞게 될 것이며 힘의 시대가 저물고 통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환을 보려 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서 가장 먼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대 기록들에는 백야바이예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해가 없음에도 하늘이 밝게 빛나는 현상, 승려들은 이를 전 지구적 전환 직전의 최후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 아비갸는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2025년 중반에 예측된 행성 정렬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시기에 미세한 에너지의 물결이 지구를 가로지를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서 감정과 직관의 깨어남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계시는 쇼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도 눈에 보이는 지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함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환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속임수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며 전체 민족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아비갸는 이 새로운 순환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철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과 영성이 융합된 철학, 성스러움과 이성이 공존하는 곳.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결합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분단을 겪었지만 이제 세계가 추구하는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사찰들에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고문서들 속에 빛의 동맹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동방의 스승들과 서방의 현자들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만남이다. 아비갸는 이 내용을 확증하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한다. 인류의 미래는 무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2025년이 몰락의 해가 아니라 통찰의 해로 기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각 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신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 더 거대한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계시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것이다. 예언자는 반복해서 말한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며 그것을 듣는 이의 진동에 따라 음조를 바꾸는 하나의 교향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진실한 생각, 모든 신념의 표현이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승려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장을 남긴다. 비밀의 시대는 끝나고 의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세상은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진정한 의미는 정렬이 일어나는 순간에야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던져졌고 그 부름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언이 단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내 안에 깨어난 것은 깊은 침묵 속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며 그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각성의 순간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늘이 정렬되는 그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신념을, 무관심보다 연대를 선택하는 이들의 용기가 미래의 빛이 될 것입니다.